자, 7월부터 대출 제도가 전반적으로 다 바뀌어요. 거의 모든 영역에서 대출 제도에 큰 변화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하나하나씩 정리하려면 헷갈립니다. 한 번씩은 들어보신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말이지? DSR이 2억 원인데 1억 원 이게 무슨 말이지? 1억 원밖에 대출을 안 해준다는 얘기인가? 라고 이상하게 이해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뉴스 기사에서는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주지 않기 때문에 좀 헷갈리실 거예요. 그리고 워낙 여러 가지라 바뀌는 것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 것들도 있을 겁니다. 항상 여러분 대출 규제가 바뀌면요 기회가 생겼어요. 2년 전부터 규제지역 주택들의 대출 규제를 때릴 때마다 오피스텔, 민간 임대 아파트 등 풍선 효과로 의외의 대박을 친 곳들이 많죠. 이제부터는 약간 그 반대로 규제를 푸는 쪽으로 많이 바뀔 텐데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 그래서 오늘은 7월부터 이게 하루아침에 전부 다 동시에 바뀐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어떤 거는 7월부터 바로, 어떤 거는 3분기 중에 이렇게 다르죠. 그래서 어떤 것들이 바뀌는지 이 대출 규제의 큰 변화, 여러 가지 변화로 인해서 어디에 기회가 생길까 하는 것들을 알아두셔야 돼요. 여러분이 뭐 지금 집을 매수할 타이밍이든 아니든 이런 건 그냥 알아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제도라는 게 바뀌면 누군가는 분명히 이득을 봅니다.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건 어떤 기회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 모두 한번 그 이득을 보는 사람, 즉 기회를 잡는 사람이 돼봅시다. 그러려면 먼저 알아야겠죠. 어떤 것들이 바뀌는지를 먼저 알아야 하고 생각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 이렇게 바뀌면 어떻게 될까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각자 생각하시겠지만 오늘 제 생각을 좀 넣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는데 자, 이 이미지는 노컷뉴스 경제면 기사에서 볼 수 있어요. 가장 정리를 잘 해놓은 기사라서 이걸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DSR 규제 강화, 신용대출 한도 폐지, 7월부터 달라지는 대출. 전 이런 그래픽 뉴스가 좋아요. 한눈에 보기 쉽거든요. 일단 이렇게 한번 보고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는 기사를 한 번 더 보면 좋겠죠. 자, 하나씩 봅시다. 7월부터 달라지는 대출. 맨 위에부터 볼게요. 일단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정되는 유일한 규제예요. DSR. 다른 건 다 완화되는 방향인데 이 DSR 규제는 7월부터 강화됩니다. 언제부터? 7월 1일부터니까 이미 강화가 됐죠. 이미 지금 시행 중이에요. 어떤 걸 시행 중이냐? 이 DSR 규제를 대출액 2억 원을 초과했던 사람들한테만 원래 걸었었는데 이제는 1억 원만 초과해도 총 대출액이 1억 원을 초과하면 DSR 규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DSR 규제는 뭔지는 보통 이제는 아시죠? 이 DSR이라는 거는 LTV가 있고 DSR 있잖아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거의 다 아시겠지만 LTV는 이제 주택담보대출의 어떤 한도를 규제하는 지표인데 LTV는 이 주택의 가격과 관련 있는 거고요. 그래서 LTV가 뭐 50%다. LTV가 50%라고 하면 이건 뭐예요? 집 값의 우리 아파트 시세의 50%까지 대출을 해준다는 거예요. 보통은 투기가율주가 40%, 조정 대상 지역은 50%, 비규제는 70% 이렇게 규제가 걸려 있죠. 이것도 이제 바뀔 건데 일단 지금 아직까지는 이렇습니다. 자, 반면에 DSR은 뭐냐? 이거는 집 값과 관련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내 소득과 관련 있는 거예요. 소득과 관련 있다는 거는 너의 소득으로 감당 가능한 수준까지 대출을 해라. 요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여러분의 대출 상환 능력, 상환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를 걱정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죠. 이게 이 DSR이 40%라는 얘기 뭐냐면은 우리 소득이 있잖아요. 소득. 만약에 제 연봉이 5천만 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라면은 이 5천만 원에 DSR 40%, 이 5천만 원에 40%만으로 빚을 갚을 수 있겠니? 이거예요. 그러니까 5천만 원에 40%면 2천만 원이죠. 그러니까 연봉을 5천만 원 받으시는 분은 세 전이에요, 전. 딱 2천만 원으로 5천만 원에 40%인 2천만 원으로 주택 담보 대출을 문제없이 상환할 수 있느냐, 요걸로 상환할 수 있는 정도만 우리가 대출해주겠다. 1년에 2천만 원만 가지고 빚을 갚아야 되는 규제인 거예요. 나는 5천만 원 중에서 그냥 1천만 원만 적금하고 나머지 4천만 원을 가지고 5천만 원 중에 1천만 원 적금하면 4천만 원 남으니까 4천만 원으로 그냥 빚 갚으면 안 될까요? 안 된다고 하는 게 이게 DSR 규제입니다. 안 돼. 너는 반드시 2천만 원으로만 빚을 갚고 나머지 그럼 3천만 원 남잖아. 3천만 원은 뭐 생활비로 쓰든 뭐 차를 사든 뭐 음식을 사 먹든 저축을 하시든 다른 데 써야지 남은 3천만 원은 주택담보대출을 갚는 데는 쓸 수 없어. 금지야. 라고 하는 게 DSR 규제예요. 애초에 2천만 원으로 감당이 되는 선에서 대출해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 DSR 규제라는 거는 누구 입장에서 조금 슬퍼요? 소득이 적으신 분들 대출이 많이 안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대출액도 증가한다는 거죠. 이건 어느 정도는 합리적인 거긴 해요. 이게 뭐 40%가 맞냐, 50%가 맞냐, 60%가 맞냐, 이제 또 뭐 다시 얘기를 해봐야 될 문제긴 한데, DSR 규제 자체를 거는 거는 뭐 저는 나름대로 합리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내 소득으로 갚을 수 없는 정도의 빚을 지는 건 좀 위험하니까. 나는 갚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생각보다 우리가 연봉이 뭐 5천이면은 이 5천을 다 빚 갚는데 쓸 수가 없죠. 이런저런 다른 데 들어갈 비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한 거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5천만 원인 사람은 40%가 규제가 걸리니까 2천을 가지고 1년간 빚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1년간. 자, 근데 우리가 30년으로 보통 빌리죠. 주담대를. 그러면 30년 동안 매년 2천만 원 정도를 가지고, 물론 더 소득이 늘어서 이 한도도 늘겠죠. 지금은 5천이지만 뭐 진급하면 6천 되고 7천 되고 할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걸 그렇게까지 봐주지 않아요. DSR 규제를 볼 때는. 그냥 2천만 원 잡고 30년 동안 2천만 원씩 상환한다 라고 하면은 6억이죠. 그럼 전 6억을 대출받을 수 있나요? 아니죠. 6억보다 훨씬 더 적은 금액을 대출해 줍니다. 왜냐면 6억이라는 거는 30년간의 원금과 이자의 합계이기 때문에 원금과 이자를 30년간 다 더해서 6억까지예요. 6억까지, 그죠? 물론 상승분을 약간 고려해서 좀 더 많긴 할 건데 앞으로는 그렇게 많이 쳐주진 않습니다. 30년간 원리금의 합이 6억이면은 내가 6억을 지금 빌릴 수는 없겠죠. 뭐 금리가 아주 높을 때는 3억 5천 정도만 빌려도 30년 원리금이 6억 될 수가 있어요. 대출을 뭐 3억 5천, 금리가 낮을 때는 뭐 5억도 빌릴 수 있겠죠. 요거보다 약간 낮게 빌릴 수 있겠죠. 요건 이제 이유를 넣고 계산하면은 구할 수 있는 정확한 식이 있습니다. 연봉 5천 버는 사람도 절대 6억을 빌릴 수 없다는 얘기예요. DSR 규제 걸리면. 이 DSR 규제가 예전에는 조정대상 지역만 걸렸었는데 이제는 비규제 다 걸리고 있어요. 이미. 이거는 뭐 이번에 개정되는 게 아니라 이미 그러고 있는 거고, 이번에 개정되는 건 이건 뭐냐면은 이 대상을요, 그러니까 원래는 대출액이 2억 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3억짜리 집을 사는데 대출을 1억 8천만 받기로 했어. 그럼 2억이 안 되죠. 대출액이 2억이 안 되면 아예 DSR 규제를 적용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래 왔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는 1억 원만 넘어가도 DSR 규제를 걸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3억짜리 집 사는데 1억 8천 정도 대출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DSR 규제에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뭐 1억 8천 정도면은 소득이 웬만한 직장 다니면 거의 되긴 하거든요, 사실. 거의 되긴 해서 이 정도 뭐 1억 얼마 정도 빌리시는 분들이 DSR 규제에 걸리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거의 없기 때문에 이걸 2억에서 1억으로 낮춘다고 해서 갑자기 대출이 가능했다가 불가능으로 바뀌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소득이 정말 적으신 분들, 월 100 이하로 버시는 풀타임 잡이 아닌 분들은 이제 집을 살 때 DSR 규제에 걸려서 매수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 DSR 규제는 원래 좀 우리 강하게 걸려있는 편이에요. 해외와 비교를 해봐도 DSR 규제만큼은 진짜 강하게 걸려있는 편이라서 보통 소득의 40%를 가지고 대출을 갚게 하는 나라는 거의 없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40%냐, 60%냐, 뭐 30%냐, 아니면 이게 조정 대상 지역에만 걸리느냐, 비규제까지 걸리느냐, 이런 게 중요하지, 워낙에 사실 거의 다 적용이 되던 부분이라 큰 변화까지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 DSR은 적용이 되는 지역이, 적용이 되는 대상이 어디까지인지, 지역, 액수보다는 몇 %인지 이런 거를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이 대출 받으실 때 이 DSR 규제 변화로 인해서 크게 달라지는 건 거의 없을 거다.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주담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LTV 있죠? 일단 이거는 높여주는 방향으로 바뀝니다. 근데 이제 다만 누구한테만?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한테만이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저는 무주택자인데요. 예전에 주택을 한번 가졌던 적은 있어요. 샀다 팔았어요. 지금 무주택이에요. 저도 80% 되나요? 안 됩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한테만 80% 적용해준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놀라운 게 투기 가열 지구든 조정 대상 지역이든 비규제든 주택 가격이 뭐 15억을 넘든 다 적용이 됩니다. 원래 투기 가열 지구는 40, 조정은 50, 비규제는 70이잖아요. 15억 이상 아예 안 되고 빵이고 빵. 이걸 다 일괄적으로 80까지 해주겠다는 거고, 다만 이제 이건 있어요. 여기 밑에 거랑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도는 6억까지만. 15억 넘어가는 거를 16억짜리를 80% 해주면 좀 너무 많죠. 16억짜리 주택을 매수하게 되면 6억까지 대출을 해주고 10억은 현금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생애 최초 구입자가 현금 10억 있는 경우 그렇게 많진 않죠. 거의 15억 초과하는 주택을 이걸 적용받아가지고 매수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일단 당분간은 생애 최초 구입자가 아니면 15억 초과하는 주택은 대출이 여전히 안 됩니다. 아예. 아마 이건 이제 사회 초년생들을 위해서
개정해주는 것 같고, 원래는 사실 생애 최초 구입자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70%까지 풀어주려고 했었어요. 이런 식으로 생애 최초 구입자는 80, 그 이외에는 70 이런 식으로 풀어주려고 하다가 요건 조금 일단 보류하자, 내년 정도에 하자라고 지금 정부에서 결론을 내렸고, 일단 얘부터 시행을 하자, 생초자부터 먼저 시행을 하는 거고, 이건 아직 시행 안 됐습니다. 자, 보시면 3분기 중이죠. 3분기 중. 그러니까 아직 안 돼요. 현재 지금 은행 가서 80% 해주세요 안 해줍니다. 3분기 중이니까 7월부터 9월 사이에 7, 8, 9월 사이에 시행하겠다는 얘기죠. 요게 시행될 때 분명히 영향은 좀 있을 거예요. 이거는 특히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들이 많이 매수할 만한 주택, 생애 최초 구입자들이 30억짜리 매수하는 경우는 별로 없겠죠. 물론 뭐 금수저인 경우엔 가능하지만 거의 없어요. 이런 경우는 보통 이 저렴한 주택을 많이 선호하죠. 그러니까 그거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보통 생애 최초 구입자가 강남을 들어가진 않으니까 일반적으로 저렴한 외곽 쪽의 주택들에 영향을 줄 수 있겠죠. 집값이라는 거는 아주 많은 요소가 영향을 미쳐서 이 집값이라는 게 형성이 되는 건데, 아무튼 이 대출 규제의 변화는 이런 주택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들이 노리고 있는 이런 주택들에는 뭐 긍정적인, 집값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예요. 그거 뭐 너무 당연한 거죠. LTV가 풀리면은 집값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줘요, 당연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일 무서운 게 이제 15억 초과하는 주택들 대출 규제 풀릴 때, 대출 가능해질 때, 그러면서 뭐 금리가 이제 꼭지를 찍고 내려가기 시작하면 이게 되게 무서울 텐데, 아직까지는 그럴 일은 없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 일이 있으면은 절대 놓치지 말아야지라고 그냥 생각만 하고 있으면 됩니다. 생각만 하고 있으면 되고,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곳은 어디겠어요? 가장 수혜지라고 해야 될까? 어디겠어요? 이거 이제 일반이고, 생초한테는 이게 다 일괄적으로 80으로 조정이 된다는 얘기인데, 자, 가장 변화의 폭이 큰 게 누굽니까? 투기가열지구죠. 투기가열지구는 지금 40% 나오던 게 80 나온다는 얘기예요. 2배. 반면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크게 뭐 생애 최초라고 해서 원래 70%가 나오는 곳이라 변화가 없죠. 그러니까 투기가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 즉 규제를 받고 있던 지역들, 규제 지역들에 아주 비싸지 않은 저렴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들이 노려볼 만한 정도의 금액대에 있는 주택들이 주요 수혜를 보겠죠.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것만 해도 그런데, 나중에 진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이외에 일반에도 LTV 70%가 일괄적으로 풀려버리면 이 비규제 지역은 더 이상 이제 장점이 없어요. 지금 이제 비규제라는 게 치트키거든요. 일종 치트키. 게임 하시는 분들은 이 치트키가 뭔지 아시죠? 쇼미더머니 한번 친 거예요. 지금 비규제는 정상가보다 약간 올라있다고요. 모든 비규제는 다 그래요. 비슷한 입지의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보다 훨씬 비쌉니다. 비규제가. 왜냐면 비규제가 훨씬 대출도 많이 나오고 다른 세금적 모든 게 다 유리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훨씬 주택을 매수하기가 편하니까, 사고 팔기가. 특히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건 대출만 얘기를 하지만 세금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이제 투기가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이나 비규제나 점점 그놈이 그놈으로 이제 똑같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 규제에 많이 눌려있던 거는 투기가열지구와 조정지역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집값이 올라가든 떨어지든 반드시 누가 유리하다? 투기, 조정, 규제 지역이 반드시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2번이나 강조했던 게 규제 지역만 보자 앞으로. 제가 비규제 지역의 주택을 소유하신 분들께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계속 말씀드리죠. 규제 지역만 보라고요. 규제 지역만. 비규제 지역은 당분간 보지 않는다. 이 비규제 지역이라는 거는 규제 지역에 이렇게 규제가 미친 듯이 걸릴 때 있잖아요. 걸릴 때 들어갔어야 돼요. 이 풀리는 단계에서는 절대 비규제 지역을 들어가지 말자. 웬만하면 그 지역에 진짜 뭐 어마무시한 나만 아는 호재가 딱 있다 이런 게 아니면 좀 피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제 규제 지역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들이 구입할 만한 금액대의 주택들을 좀 보자, 눈여겨보자, 이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 아주 중요한 건데, 신용대출 한도 규제 폐지라는 게 있어요. 이건 이제 원래 이런 규제가 없었는데 작년 하반기에, 21년 하반기에 지난 정부에서 규제를 갑자기 했던 부분이죠. 이게 이제 작년 8월 16일 기사예요. 이때 이제 1억 이하 신용대출 연봉 이하 금액만 가능해진다, 이런 기사가 있는데, 이게 뭔 얘기냐면 신용대출을 내 연봉까지만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전까지는 연봉 5천만 원인 직장인들도 보통은 한 7,500 정도? 1.5배? 이게 약간 대기업 기준이긴 합니다. 진짜 튼튼한 공기업이냐 이러면은 1억까지도 나왔어요. 연봉의 2배 수준의 신용대출을 받고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를 우려해서 이런 조치를 취했다. 그러니까 연봉이 5천만 원이면 5천만 원까지만 대출해줘. 7,500, 1억까지 해주지 마. 이런 규제를 했었습니다. 아마 신용대출 받으러 가셨던 분들은 작년 하반기 8월 이후에는 내 연봉보다
많이 대출을 해주는 경우를 경험하신 적이 없을 거예요. 이 규제가 잠깐 걸렸었는데 요거 다시 이제 풀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다시 2배도 아니면 그 이상까지도 가능. 그러니까 이거는 뭐 원래대로 돌리겠다는 얘기죠. 잠깐 규제를 했다가 한 1년 정도를 이제 규제를 했다가 돌리겠다는 거고, 요건 이제 7월부터, 이번 달부터죠. 이번 달부터인데 요건 이제 7월 1일에 풀리진 않았고 지금 풀렸어요. 그래서 은행에 가보시면 내 연봉보다 많은 액수를 대출을 해주고 있는데 아직 풀린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죠. 기사를 보시면 벌써 이제 신용대출이 확 증가를 했다는, 이제 5월에 한 5천여 건, 6월달도 한 5천여 건이었는데 7월달에 갑자기 7천 건 이상 같은 기간을 했을 때 마통도 증가를 했죠. 액수도 증가했고 뭐 한도를 풀었으니까 증가하겠죠. 또 이게 한 번 받아놓으면은 나중에 묶여도 상관이 없는데 안 받고 있다가 또 묶이면 또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사람 심리가 받을 수 있을 때 받는다라는 심리가 조금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신용대출 다음은 뭡니까?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정책 모시기의 대출기간 확대. 보금자리론 뭔지 아시죠? 소득 7천만원 이하이신 분들께 LTV 70%까지 DSR 적용도 없이 아예 없어요. 이거는 아까 우리가 봤던 DSR 규제 강화 같은 것들도 보시면은 보금자리론 등은 DSR 규제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보금자리 대출 내시는 분들은 보금자리론을 받으시는 게 좋긴 해요. 이 보금자리론이 일반 주담대보다, 이것도 주택담보대출인데 실거주를 반드시 해야 되는 대신에 보통은 주담대 받으면 실거주 하죠. 주담대 받고 전세 줄 수도 없으니까 보통은. 실거주 조건이 있는 대신에 금리도 낮고요. 이율이 낮아요. 낮고 DSR도 안 걸려서 소득이 좀 적으신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7천 이하면 뭐 그렇게 적은 것도 아니에요. 7천 이하의 소득이면은 적용이 되는 대출인데, 이런 거를 이제 좀 더, 지금도 40년까지 분할해서 갚게 해주는데 이걸 50년까지 더 확대를 해가지고 저소득자들의 원리금 부담을 좀 줄여주겠다. 아무래도 좀 이제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금리가 오르면은 원금은 그대로 있지만 리가 올라가잖아요. 원금과 이자 중에 리가 올라가니까 이걸 조금 더 퍼뜨려서, 40년도 사실 길긴 긴데 사실 이걸 50년 동안 이걸 갚아서 다 갚는 사람은 거의 없죠. 중간에 보통 팔고 또 다른 데로 넘어가서 또 50년 시작하고 이렇게 하겠죠. 저소득층의 대출 상환 부담 좀 줄여주는 조치고, 기사 참고하시고요. 50년 뭐 초장기 주담대 나온다. 이코노미스트 기사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이거 언론에서 그렇게 강조 안 하는 내용인데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LTV 규제 완화로 이어질 수 있는 변화라. 이게 뭐냐면, 원래 LTV 우대해주는 거 있어요. 원래 투기가율지구는 LTV가 40%, 조정대상 지역은 50, 뭐 비교적 70인데 이걸 이제 최대 20%씩, 그러니까 최대 60%까지, 얘는 최대 70%까지 우대해주는 게, 그런 제도가 원래 있습니다. 전 정부에서 이미 시행을 해놓은 거예요. 무주택 서민들에게만 우대를 해주는 제도인데 이게 조금 까다로웠었어요. 일단 이 20% 우대가 투기가율지구에서 원래 40%인데 60%까지 우대를 해주는 구간은 6억 이하예요. 이게 6억 이하의 주택이 별로 없잖아요. 투기가율지구에는. 그죠? 투기가율지구가 일반적으로는 가장 주택의 가격이 높은 곳이기 때문에 6억 이하의 주택이 별로 없어요. 지금 서울 집값 평균이 11억이라서. 그쵸? 6억 이하면은 너무 이게 낮다. 물론 6억을 초과해도 이제 10% 우대를 또 해주긴 하는데 20% 우대는 6억까지만 이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주택가격 9억까지 완화해주겠다. 원래 투기가율지구는 6억까지였고 조정대상 지역은 5억까지였는데 이걸 이제 9억까지, 8억까지, 약간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현실에 맞게 서민 실수요자만큼은 LTV를 우대를 해주겠다. 사실은 지금 LTV를 우대해주는 계층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를 80%까지 해주는 게 뭐 가장 눈에 띄긴 하지만 80이라는 숫자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근데 이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한테만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그 적용 대상이 넓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요 정책은 그냥 연소득 9천만 원 이하이고 9억 원, 8억 원 이하의 집을 사게 되면 LTV 우대를 20%까지 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훨씬 그 적용 대상이 넓죠. 그러니까 오히려 주택시장에 더 영향을 많이 주는 정책은 이 정책이 아닐까 전 싶습니다. 언론에서 주목하는 건 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80%를 주목하지만 제가 봤을 때 더 중요한 정책은 요거다. 요 정책이야말로 연소득 9천 이하면은 꽤 많은 범위가 들어가기 때문에 뭐 이 조건은 그대로예요. 원래도 9천이었어요. 그러니까 주택의 범위가 확 늘면서 사실상 이제 9억 원 이하 주택들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도 다른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6억에서 9억 사이의 주택이 괜찮을 것 같다 라고 했잖아요. 이 범위를 이렇게 정한 이유는 요거예요.
일단 지금 보시면은 9억 이하의 주택은 일단 요 정책으로 인해서 수혜를 보죠. 주택가격이 9억 이하면은 20% LTV 우대가 되고요. 그럼 9억 이하이기만 하면 되지 왜 6억에서 9억 사이냐? 사실 이게 원래 집값이 6억 원보다 더 낮은 주택들은 원래 뭐가 있냐면은 보금자리론이 가능해요, 원래. 그래서 원래부터 70%까지 대출이 잘 나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이신 분들께만 적용되는 거지만, 보금자리는 7천만 원 이하, 이 LTV 우대는 9천만 원 이하. 그러니까 조금 대상이 다르긴 한데, 보통은 이제 6억 이하의 주택을 매수하시는 분들은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일반적으로. 원래 7천만 원 이하이신 분들은 70%를 대출 받았었는데, 이게 그냥 LTV 우대 받아가지고 원래 70이 가능했어. 근데 이 LTV 20% 우대해주면 투기가율주고는 40%에서 60이 되는 거죠. 원래 70이 되는데 40에서 60 되는 게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딱 소득이 7천에서 9천 사이이신 분들께는 분명히 의미가 있죠. 분명히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소득이 7천만 원 넘어서 보금자리 70%는 못 받아. 근데 9천보단 이하여서 LTV 20% 우대는 돼. 이런 분들한테는 이제 의미가 있는데, 딱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 나서는 큰 혜택은 없다. 사실 혜택이 없는 거죠. 조금 영향력이 좀 덜하지 않겠냐라고 보는 거고, 9억 이하 아파트가 전부 다 수혜 주택이긴 한데, 대출 규제 완화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계층은 6억에서 9억 사이일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9억 이하인데 그 중에서도 6억에서 9억 사이를 가장 주목하면 좋겠다. 매수를 하시든 안 하시든 분명히 좀 다른 가격대의 주택들에 비해서 성과가 괜찮을 겁니다. 이제 이건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번 개정안 중에. 이것도 아직 개정 안 됐어요. 3분기 중에 개정을 한다는 얘기고, 아까 우리 LTV 80% 적용, 생애 최초 구입자 80% 적용도 3분기 중이니까 아직 적용 안 된 거예요. 지금 LTV를 풀어주는 규제 완화들은 아직은 실제로 적용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적용이 될 때 분명히 상당히 큰 변화가 있을 겁니다. LTV가 바뀌면 시장에 영향을 줘요. 자, 그 다음 요건 뭐냐면은 미래소득을 더 많이 인정해주는 쪽으로 산정 방식 변경. 요건 이제 처음 봤던 우리 DSR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게 이제 우리가 아까 DSR 제가 처음 설명드릴 때 제가 그랬잖아요. 연봉이 5천인 사람인 경우에 DSR을 40%를 적용을 시키면 5천에 40이어서 2천만 원. 그러니까 2천만 원으로 1년간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을 만큼만 대출을 해준다는 거였는데, 아까 어떻게 쓰냐면은, 그러면은 30년짜리 주담대를 받았다. 30년 상환 주담대를 받았으면은 2천만 원씩 30년을 갚는 거니까 2천 곱하기 30은 6억이잖아요. 6억 원을 30년 동안 갚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30년 원리금의 합계가 6억 이하가 되도록 대출해주는 건데, 약간 이상한 게 실제로는 이제 6억보다 더 많아요. 왜냐면은 소득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5천이라고 영원히 5천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5천이어도 나중에 6천 되고 7천 되고 8천 되고 1억 될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30년 지나면은 뭐 연봉이 증가하잖아요. 이 증가하는 거를 계산을 해줍니다. 지금도 12%로 봐줘야 하시는데 12%밖에 증가 안 하진 않죠. 더 증가하죠, 사실은. 2배 뭐 넘기로 증가할 수 있죠, 30년이면. 아무튼 12%를 인정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5천일 때는 LTV 40% 하면 2천인 거고, 6천일 때는 얼마예요? 2,400인 거잖아요, 2,400. 8천일 때는 뭐 3,200인 거잖아요, 40% 하면. 그러니까 계속 2천이 아니라고요. 사실은 아까 제가 2천 곱하기 30년 해가지고 6억 이렇게 한 건 틀렸다는 얘기예요. 실제로는 12%가 증가한다고 보고 좀 더 쳐줍니다. 5천에 12%면 뭐 얼마 안 되긴 해요. 6천도 안 되죠, 12%면. 이렇게까지 쳐주진 않는데 6억보다는 조금 더 쳐주는 거죠. 지금도 12%까지 쳐주는데 너무 낮다. 이게 어떻게 12%만 증가하냐. 좀 더 높게 한 17.7% 정도 증가한다고 가정해서 대출해주겠다. 이제 일종의 어떻게 보면 DSR 규제 완화가 되는 거죠. 실제 DSR을 적용했을 때 대출의 총량이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2억 6천만 원 대출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바뀐 규정으로 하면은 3억 1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꽤 증가하죠. 지금 2억 6천에서 3억 1천이면 되게 유의미한 증가죠. 거의 5천 더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DSR에도 LTV에서도 다 규제가 완화되는 쪽에 변화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신용대출도 이렇게 세 가지 다. 이 LTV나 DSR은 주담대 상한선이고 신용대출 한도도 완화가 되고요. 전체적으로 모든 종류의 대출이 좀 완화가 된다. 그러니까 지난 5년간 이제 전 정부에서 많이 조여놨던 대출을
좀 풀어주는 거죠. 아무래도 좀 집값도 안정화되고 있고 하니까 풀어주는 것 같고, 원래 대출이라는 거는 조이고, 뭐 이거를 풀어주는 게 맞냐 조이는 게 맞냐를 따지는 것보다는 원래 조이고 풀고를 영원히 반복하게 돼 있습니다. 영원히 반복해요. 또 뭐 계속 풀어줬다가 또 이제 너무 이 풀어주는 거에 대한 부작용이 있다, 그럼 조일 거고. 지금 일단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니까 이 상황에서 대출 규제를 풀어주는 건 서로 좀 상쇄 작용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금리는 올라가고 받고 싶은 사람 받게 해주고 이런 식인 거죠. 사실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냐면은, 소득이 좀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나는 금리가 좀 높은 건 괜찮아, 감당 가능해, 대출을 안 해줘가지고 힘들었는데 대출 해주네, 난 좋아. DSR 적용했을 때도 훨씬 더 좀 원활하게 해주고. 물론 이제 이런 것도 아직까지는 적용된 건 없어요. 거의 대부분 보시면은 지금 풀어주는 쪽, LTV든 DSR든 풀어주는 쪽은 다 3분기 중이니까 9월 내에 이제 어떤 변화가 있을 건데, 이 9월 내에 DSR, LTV 이건 다 풀리는구나. 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훨씬 유리할 거예요. 대출이 많이 나오고, 어차피 소득이 많기 때문에 원리금 상환이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고, 소득이 좀 적으신 분들이 좀 많이 어려워지는 거죠.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소득이 적으신 분들께 풀어주긴 하지만, 이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소득이 적으신 분들은 대출 받기 어려워요.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대출을 받기가 쉬워지고, 소득이 적으신 분들은 오히려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사는 집, 소득이 적은 사람들이 사는 집에 좀 그 격차, 부동산 가격의 격차가 좀 벌어지겠죠. 뭐 그걸 유도한 거는 뭐 아니겠지만, 부동산의 양극화, 특히 주택시장의 양극화로 이미 지금 가고 있는 모습인데, 이번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이번 대출 정책이 좀 더 주택시장의 양극화에 더 가속화를 시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는 거죠. 그렇게 어렵진 않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그렇게 뭐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죠. 여러분들도 잘 읽어보시고, 기사에서 한번 찾아보시고, 보도자료 보시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고 생각을 좀만 해보시면 사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셨을 거예요. 충분히 스스로도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인데, 원래 생각하는 게 귀찮은 거라서 제가 대신 생각을 해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방송으로 알려드리는 거죠. 생각하기가 귀찮으신 분들은 모두의 부동산을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을 하시면 된다. 물론 스스로 생각도 해보셔야겠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집을 사시는 분들이든 파시는 분들이든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들이든 이번 대출 규제 변화는 반드시 전부 다 알아두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제 얘기를 믿으시든지 스스로 한번 분석을 해보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